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발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 저희가 몸을 전신을 움직이는 운동, 네,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제 이번 발표에서도 그러니까 걷는 거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실 선생님이신데요. 이벤트 머치모어의 유규정 대표님 모시고 시니어의 레저 라이프 형태와 액티브 워킹 스터디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오프라인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또 화면으로 뵈니까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의 중요한 멤버들이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 좋은 정보를 공유함으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실행을 통해서 무엇인가 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박영란 교수님이 저에게 이제 기회를 주시고, 심우정 회장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발표를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내용은 시니어의 레저 라이프 형태와 걷기인데 액티브한 걷기에 대해서 같이 스터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노인들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영어가 다 좋은 건 아닌데, 요새는 시니어, 실버에서 이제 시니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시니어라면 사실 50대부터 포함이 되어 있는데, 50대, 60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7, 80대신 분이 요새 5, 60대 정도의 건강, 심신 건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니어로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로 바뀐 것은 그 정도 활동성이 있는 그러한 시니어를 칭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네. 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시니어들이 이제 엄청 제가 보기에는 한 100세가 넘는 할머니 같은데, 자, 이런 또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모여서 합주를 하는 과정. 그다음 또 민속 댄스죠. 계속 움직이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걸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활동 사항을 평상적으로 하는 레저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아마 이쪽 사진일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고아주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시니어 패션쇼의 사진을 제가 담아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형태를 좀 공개합니다. 마찬가지죠. 예. 요거 이제 기본적인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저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크루즈인데, 크루즈를 혹시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안 계시죠? 나만 있구나. 누가 손을 흔들길래 계시네 이러고 했더니 나예요. 자, 저는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딸이 미국의 뉴욕에서 간호대학을 나와서 큰 대학병원에 이제 너스로 근무하는데, 제 결혼 30주년에 초청을 35 하여튼 무언가 초청을 해서 갔었어요. 가가지고 마이애미에서 출발해서 한 5박 6일을 유명한 카리비안 시에 갔다 왔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거 이제 꼭 1년에 한 번 정도 여유 되시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돈이 비싸다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충분하게 비행기값 빼고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 이내만 돼도 할 수 있는 게 저 크루즈입니다. 제가 어차피 이벤트 라이프 사이클을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제 정박을 해서 이제 이렇게 시니어들이 나와서 이제 걷는 장면인데, 보통 프로그램이 밤에는 항해를 합니다. 밤에는 항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되면 어디 항구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이제 거기서 원하는 이제 버스가 와가지고 다 싣고 이제 관광 코스도 있고, 아니면 또 몇 개 그냥 자유 관광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자유 위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밤에 8시나 9시까지 이제 귀선을 하게 되면 또 그때 또 이제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해서 또 그 다음 포트까지 밤새워서 가고. 근데 배 안에는 굉장히 그 레크레이션 시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큰 홀부터 극장, 그 다음에 댄스 타임 할 수 있고 카지노 엄청 많이 있어요. 빙고 게임도 맨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즐기고 또 잠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시니어들이 한번 하고자, 시니어뿐이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도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로망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표현한 것은 레저 라이프가 일반적인 주변에 돈 많은 행복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등산이나 뭐 또 저녁감만 있어 챙기는 이런 댄스 타임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좀 여유가 된다면은 저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은 시니어 라이프가 시니어들이 그 보통 이제 라이프를 구사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그 일정한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역할이 있으면서 뭔가 살아가는 그런 파란 글자로 한 것은 굉장히 그 긍정적이란 얘기죠. 두 번째는 일정한 역할이 없이 그냥 가는 긴 시간을 의미별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파란 거와 빨간 것 중에 어떤 게 더 우리가 추구하는 상황이라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러한 이제 그 노후 시간, 제가 시계 그림이 있었는데 그 시계를 3등분을 이제 8시간씩 3등분을 구분하면 8시간은 일하는 시간이에요. 또 8시간은 생리적으로 자고 먹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 나머지 8시간이 뭐냐? 이게 이제 그 여가 시간인데 이 여가 시간이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르신들도 있어요. 8시간이.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8시간이 사회적 활동 시간, 경제 활동 시간이 어르신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가 시간 8시간이 아니라 16시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행태겠죠. 그 밑에 보면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함을 바탕으로 해서 흥겨운 하는 삶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 건강이라는 것은 아까 여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 어떤 것인가 그걸 공유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시니어들이 살아가는 이제 그 이론을 두 가지를 보통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사회유리 이론, 떨어져 있는 겁니다. 사회유리 이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냥 뒷방에 밖에 있는 게 좋습니다. 아니 본인들끼리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능동적인 활동보다는 그냥 쉬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시간 보내고 하는 그런 거 이론이 있어요. 두 번째, 사회활동 이론에 나와 있는 사진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은 그냥 무료하게 지나보내는 거예요. 파고다 공원, 아니 파고다 무슨 공원이죠? 탑골 공원이지. 그러한 곳이나 그냥 모여서 담소도 굉장히 여유 있는 시간이지만 그거보다는 사회활동 이론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봉사활동을 하든 그 자기들이 있던 뭐 여러 가지 그 중고용품을 해서 파시든 이런 역할을 즉 사회활동 이론 이렇게 두 가지는 아닙니다. 유리 이론과 활동 이론. 저기서 반드시 저는 두 번째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시니어에게는 반드시 심리적 만족감을 추진하는 그런 시니어가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액티브 시니어, 슈퍼 시니어에서 화살표를 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사는데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하루하루 한 시간이 무료하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가는 데 있어서 뭔가 족적을 남겨야 된다. 이러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시니어 여가생활 활용 여부는 뭐 삶의 행복지수와 비례하고 활동 이론에 편승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고 반드시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면서 자아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약간 이론적으로 넘어가고요. 자, 전문 분야를 살린 시니어 활동,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시니어 활동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댄스 스포츠, 라인 댄스, 그다음에 게이트볼, 수영, 자전거 타기. 그다음 요새는 요새 당구장에 가보신 우리 또래, 우리 위에 분들은 많이 하신
엄청 당구장이 잘 돼요. 당구장이 무지하게 잘 됩니다. 이 당구장이 잘 되는 이유는 60대 이상 한 70대 되는 분들이 당구장에서 엄청 모여요. 저희도 뭐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당구장에서 맞는 그 아웃도어 스포츠, 뭐 물론 이게 그 인도어 스포츠지만 아웃도어 스포츠로 놨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당구예요. 이런 것들이 돈 많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돈 많은 행복은 뭐냐면 등산 갔다 와서 막걸리 한 잔에 파전 먹고 집에 가는 거. 이게 돈 많은 행복입니다. 만원 행복.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구하는 것도 있고 아예 돈 만 원도 안 들면서 빵원으로 하는 그런 추구함은 잠시 후에 제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엔돌핀이라는 거, 저거는 그 긍정의 힘을 갖다 주면서 뭔가 즐겁고 할 때 나타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은 우리가 긴장할 때 엄청 그 작용을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쾌감을 느낄 때 고스톱 저 쓰리고에 피박 씌우고 남들의 돈 끌어모으고 이럴 때나 아니면 운동을 해서 정말 힘든 남산을 막 뛰어 올라가다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달리기나 자전거 했을 때 올라가서 느끼는 그런 쾌감. 요거 살짝 중독성이 있는데 마지막이 이제 우리 이시영 박사님이 엄청 그 주창을 하신 세로토닌 이런 것입니다. 세로토닌을 제가 강조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저 세로토닌 어떻게 해요? 자 보시면 걷기가 바로 나옵니다. 세로토닌 분비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세로토닌은 밑에 보면요. 예민한 기능을 억제하고 스트레스와 갈등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이렇게 정돈되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에요. 세로토닌이 풍부해지면 폭력, 중독 등의 사회적 병리 현상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풍부할수록 우리 사회는 굉장히 건강해지죠. 네. 조용하게 30분 이상 생각 없이 걷는 것도 포함이 된다. 가능하면 햇볕을 많이 쬐도록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비를 늘리기 위한 방법 걷기 중에서 제가 이제 체크한 것이 조용하게 30분 이상 생각 없이 걷는 것도 포함이 된다. 가능하면 햇볕을 많이 쬐도록 노력하고 자 이렇게 한번 걷기에 대한 세로토닌 분비를 위한 그 걷기의 장점을 얘기했고요. 자 걷기는요 무조건 이제 이동 수단으로 썼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운동입니다. 운동. 걷기가 왜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좋은 얘기 다 나와 있어요. 좋은 얘기 다 나와 있는데 결국은 건강 증진을 위해서 권장되고 있는 운동이다. 이거에 대한 결과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운동 효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뇌졸중을 뭐 방지해주고 뭐 줄여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혈압, 체중, 뭐 체지방 분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제가 여기 올려놓은 자료를 보시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한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뭐 15m, 10m 앞에를 보고 걷는 건 당연히 앞에 돌부리가 없거나 가는 길을 보거나 하는 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맨 밑에 오른쪽 보면은 보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보폭이 오늘 이제 제가 액티브 워킹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것을 저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키 마이너스 100cm다. 자, 1m다. 제 키가 168인 줄 알았어요, 저 옛날에. 근데 앞만 재봐도 168이 안 돼. 167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는 166.6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더 이상 166.5에서 더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집에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척추를 펴주는 운동을 제가 많이 해요. 아직도 166이에요. 이 얘기 왜 하냐면 168이라고 했다가 그 168도 얼마나 큰 키인지 이제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제가 167로 보고요. 키에서 마이너스 100cm면 보폭 일반 65cm 나와요. 65cm. 자, 거기만 기억을 하시고 제가 잠시 후에 연결되는 것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기의 종류는 저희가 5가지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천천히 걷기가 있어요. 주변 개의치 않고 산보하는 식이에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을 의식하면서 그냥 보면서 뭐 그렇게 감상하고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부터는 실질적으로 두 번째까지는 마음의 어떤 평안을 갖다 주는구나 세로토닌 분비의 역할이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까지는 완전히 운동입니다. 브리스크 걷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는 운동 강도를 올리면서 대화. 그러니까 우리 바쁘게 지하철 타러 가야 돼. 아니 뭐 KTX 타러 가야 돼. 좀 바빠. 빨리 걸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브리스크 걷기라 그래요. 급하게 걷기는 뭐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막 뛰다시피 걸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경보는 아시죠? 이러한 5가지 중에 오늘은 2번과 3번 사이 제가 그걸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넘어가시죠. 이거 넘어가시죠. 자 이겁니다. 제목이 액티브 워킹이에요. 그 지난주에도 요게 그 모 방송에서 이게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주먹 하나 더 걷기 운동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내가 65cm 보폭이면 그거보다 10cm 정도 조금 더 걷는 거야. 더 넓히는 거야.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여러분들 저랑 공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일반적으로 신장이 내가 165다. 그럼 65cm 정도의 전후가 되겠지. 그죠? 근데 신장에서 10cm를 더 덜 빼는 거예요. 그럼 70cm 보폭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뒤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해드리려고 레저 라이프와 액티브 워킹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저 보시면 그림에 보면 앞에 발 뒤꿈치와 뒤에 발 뒤꿈치 사이를 보폭이라고 합니다. 걷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뒤꿈치부터 이렇게 내려서 걷는 마사이 워킹 스타일로 걸어야 되는데 저 거리가 170인 사람이면 한 65에 70cm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실제로 169 정도의 그 남자가 적정 보폭이 69cm인데 여기서 79cm로 걷는 겁니다. 자 보죠. 저분이 65cm를 걸었는데 주먹 하나 정도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여유면은 75cm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차이가 나. 근데 여기 자세히 봐야 될 게 여러분들은 저분의 그 자세를 봐야 됩니다. 자세. 상체 자세. 상체. 어떠죠? 제 보폭을 할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몸이 앞으로 굽히게 돼 있어.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걷습니다. 근데 주먹 하나를 더 걷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는 안 돼. 반드시 상체를 피게 돼 있어요. 상체. 왜? 그러지 않으면 이 자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걸 때 이렇게 걷지만 더 걸을 때는 이렇게 가슴도 피면서 걷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네네. 어쩔 수 없이 상체가 펴지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비교합니다. 자 10cm 이외에 저 보통 보폭이 이제 65cm로 보고 75cm로 걸었는데 내가 85cm로 걸었어. 이럴 경우는 차이가 확 나요. 더 많이 벌릴수록 좋은 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에너지 소모량은 더 많아요. 전반적으로. 심박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 다만 속도가 그만큼 줄게 돼 있어요. 보통 보폭으로 할 때는 초당 1.5m를 간다고 할 때 1.2m를 간다고 할 때 10cm 더하기면은 15m, 1.5m를 갑니다. 그런데 20cm 할 경우는 우리 징검다리 걷는 듯이 이렇게 걷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무슨 고릴라 걷듯이 막 오랑우탄 걷듯이. 그렇게 되면 보폭은 커지고 운동은 많아지는데 속도는 줄어들게 돼 있으니까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야 되느냐? 딱 주먹 하나 10cm 정도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뇌의 그 반응 상황이에요. 왼쪽은 보통 보폭이고 오른쪽은 그 10cm 더한 겁니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는 컬러가 나오죠. 이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많은 학자들, 의사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외국 논문에서 걷기의 전전두엽 피질 활성화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임상적인 집단은 일반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동안 과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전두엽 피질 활성화 나타났다. 이 전전두엽은 어디냐면 나중에 제가 저기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거의 다 이 뇌 두뇌에서 이 반 3분의 1 앞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쪽, 이마 쪽, 그쪽 전전두엽인데 이쪽에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기본이 되는 판단력,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이해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기서 많이 공부를 하는 그러한 그 전전두엽인데 거기 활성화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잊어먹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치매가 걸릴
그 확률도 덜하고 그 다음에 뭐 파킨슨이다 이런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전전두엽 피질 활성화예요. 또 하나는 이제 속도와 인지 기능을 연관된 논문이에요. 임상 노인 의학회지에 나온 건데 넘어가죠. 걸음걸이 속도만이 인지 기능과 독립적인 연관성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걸음걸이 속도가 느릴수록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러고 걷는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닌 가슴을 펴고 다리를 쭉 펴고 쭉쭉쭉 펴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한 주먹 더 넣기 그 넓이 걷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저 노란 게 전전두엽이에요. 노란 부분이 앞쪽에. 보통 저게 이제 마무리되고 다 형성이 되는 시기가 20대 초반 정도. 그래서 보통 10대 때는 뭐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판단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빈둥빈둥하고 놀 거 하고 왜 공부 안 하고 노는 것만 생각하고 한쪽으로 생각되는 거지.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이 전전두엽 피질에서 그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먹 하나 더 걷기 운동의 장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게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가 여러 가지 한 페이지 정리했다는 게 이겁니다. 첫 번째, 걷기는 심폐 기능 및 유연성을 향상시켜주고 근력 상승에 효과를 주는 종합 예술적 운동이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걷기를 하게 되면 엉덩이 근육도 발달되게 돼 있어요. 엉덩이. 자, 근데 엉덩이 근육이 발달되는데 10cm 더 걸어봐. 그걸 엉덩이가 잡아주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니까 텐션이 엄청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근육량을 키워주고 근육량이 커지면서 인대도 강화가 되면 관절 통증을 확실히 잡아주죠. 관절이 안 좋을 때는요, 주변 관절, 허리 안 좋으면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걔네들한테 대한 신경이 덜 써주고 옆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덜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힘든 유산소 운동은 파킨슨병이나 치매, 뇌졸중, 후유증 극복과 재활에 좋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중에 어르신들은 뛰는 것도 힘들고 막 힘들잖아, 무산소 운동. 그러니까 걷는데 조금만 더 허리를 펴고 10cm만 더 걷자 이 얘기입니다. 고령일수록 보폭 넓혀 걷기는 뇌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이다. 다 돼가는데요. 자, 이제 그래서 걷기와 신경 전달 물질의 상관관계는 큰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적정량의 세로토닌 아까 말씀드렸죠. 흥분을 가라앉히고 정적으로 판단이 좋게 되고 그렇게 된 그런 세로토닌과 그 다음에 그 즐거운 그러한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제가 걷기의 5가지 중에 위에 2가지는 일반적인 세로토닌과 관계된 거고 밑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과 관계된 조금 운동 쪽으로 가는 그러한 걷기 3가지다. 이 3가지는 도파민 분비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도파민이 잘못하면 중독이 되기 때문에 이때 주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마라톤 중독자, 걷기 중독도 제일 좋은 중독이 걷기 중독이에요. 마라톤 중독보다는 걷기 중독이 좋은 거예요. 걷기와 달리기를 갖고 하버드 의대에서 30년 동안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2010년대에 참 달리기보다는 편한 운동이다. 그리고 고령화 방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적합한 건강 교시 스포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슈퍼 시니어로서 늙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늙지 않는데 아프면서 늙지 않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개적으로 저희 집사람과 저는 산소를 꽂는다 하는 경우가 딱 결정되면 그냥 바로 그걸 뭐라고 유언 비슷하게 그걸 다 해놨어요. 그렇게 삶는 건 의미가 없어요. 또 저 같은 경우 성격상 굉장히 활동적이고 내가 먼저 뭐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눈만 뜨고 머리만 살아있는데 못 움직이고 있다. 이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몸에 무리가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장수운동법 1번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 가로표 지공선사라고 돼 있어요. 이 지공선사에 대해서 뜻을 아시는 분이 있다가 저한테 토론 시간에 그때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굉장히 전 대한민국 모든 우리 어르신들이 지공선사가 로 표층이 됩니다. 두 번째, 근육 트레이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제 스쿼트라고 하죠. 스쿼트는 별게 없습니다. 그냥 상하 하체 운동을 적정하게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저 밸런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길을 가면서 보도블록을 보면 보도블록이 딱딱딱딱 각이 져 있습니다. 그 각 안에서 그 각 방향으로 걷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을 해야 밸런스 운동이, 이게 만약에 자기가 중심이 틀어지면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발 넓혀서 걷게 돼 있습니다. 보도블록 보고 제대로 걸어가기.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매트리스에서 우리가 주로 침대에 자잖아요. 그때 맨 바닥에 놓아서 스트레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 공 같은 걸 요 척추 뒤에 견갑골 그쪽에 좀 놓아서 그 위로 돌리든가, 아니면 이렇게 봉이 있어요. 동그란 봉. 그걸 가지고 누구 두두둑 치가 다 맞춰집니다. 이런 네 가지만 하게 되면 평생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그 우리 시니어분들, 실버 어르신들에게 알려주는, 그리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리딩도 되지만 본인들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들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매일 해요. 매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왜 매일 하는가? 이따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치매가 나를 잡으러 아무리 쫓아와도 언덕이든 산이든 메롱하면서 난 열심히 뛴다. 너는 절대 나를 못 잡는다. 이렇게 하는 오늘 시니어들의 일반적인 레저 라이프 생활의 그 구분과 그리고 액티브 워킹에 대한 것을, 이게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정리한 것을 여러분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좋은 의견 좀 많이 내주시고요. 저도 오래간만에 그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에 세미나에 와서 조그마한 역할을 하게 돼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귀한 발표를 해주셨고요. 사실 두 분의 오늘 발표가 정말 다 피와 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나 제품 차원에서도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께 많은 시사점을 주시는 그런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발제 들었기 때문에 지금 3분 정도 휴식 시간 갖고 이제 토론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